자, 모든 의혹의 시작. 이 이야기의 첫 시작하는 장면은 바로 이 평범한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골목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길에서 증발한 여중생, 정확히 말하면 여중생 납치 사건은요,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냐면 일본 정상과 김정일의 첫 정상회담을 이끌기도 하고요. 북한과 일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뒤흔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농업 도시로 알려진 니가타시. 이곳에서 딸과 쌍둥이 아들을 키우던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행복했던 이 가정이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납치됐기 때문인데요. 사진 속의 주인공입니다. 13살, 너무 앳된 얼굴이죠. 요코타 메구미, 중학교 1학년이었던 메구미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쌍둥이 남동생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책가방 메고 평범하게 등교합니다. 정규 수업 다 끝났고요. 부활동인 배드민턴 연습까지 친구들과 모두 마치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집에 오는 길, 그 길에서 모든 것은 다 그대로였는데 메구미 양만 돌연 증발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골목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なんでこんな遅いんだろうっておかしいねって言って学校のまっすぐに行けば学校なんで中に入っていったらそのバドミントンをやってる体育館の電気がまだついてたんでね門のところにいらした学校の方がいらしたんですけどバドミントンの女の子たちはもう帰りました帰ったらもう6時かちょっと過ぎ頃に「どこに帰りましたよ」って言われたんでもうびっくり仰天してそれでもうこれ大変だと思ってそれからもうなんかもうこんななっちゃってですね。 자, 일부에서는 가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도 하시는데 가출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메구미 양은 학교 성적이 좋았대요. 나름 모범생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 부모님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실종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버님은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빚을 선물로 드리면서 아빠도 이제 좀 약간 멋 좀 부리세요라고 선물도 줬고 이렇게 정말 평범한 여중생,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공부도 잘하고 가출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두 엄마와 아빠가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메구미, 딸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아니, 수사를 안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차도 어떠한 유효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도 아무런 단서가 없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경찰은 그냥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자, 결국 13살의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의 실종은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메구미가 실종된 지 20년 만에 여중생 실종 사건을 해결할 어떤 단서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언인데요. 너무 의외의 인물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20년 만에 이 단서가 발견되면서 기존까지 실종 사건이었던 이 사안이 일순간에 납치 사건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메구미가 실종된 지 20년 만에 여중생 실종 사건을 해결할 어떤 단서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언인데요. 너무 의외의 인물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20년 만에 이 단서가 발견되면서 기존까지 실종 사건이었던 이 사안이 일순간에 납치 사건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 메구미를 납치한 유괴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한이었다라는 증언이었는데요.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2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요. 다들 아마 메구미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2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북한에 납치가 되었다. 네. 이 반가운 마음일지
어떤 화가 나는 마음일지 이게 잘 그러니까요.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20년 만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메구미 씨의 그 아까 쌍둥이 동생들 보셨잖아요. 8살이었던. 예. 그 쌍둥이를 직접 만나 보셨다고요?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누나가 사라지고 20년 동안 정말 악몽과 같은 나날을 가족들은 네. 보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북한이 누나를 데리고 갔다. 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을 들어봤습니다.でいなくなって20年という月日が経ってめぐみさんがなんと北朝鮮に拉致され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北朝鮮に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後、家族の生活とか精神的な考え方とかはどのように変わったの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姉が北朝鮮にいると分かる前の20年は本当にその足跡もですね、痕跡も何一つがない、情報も証拠も何一つ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意味生きてるか死んでるかが分からない大変苦しい中で姉を待ち続けました。そしてその姉が拉致された後ですね、その97年にめぐみが北朝鮮にいるという情報があって、初めてそこで姉と会え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淡い期待を持ったのも事実です。ただ一方で相手が北朝鮮という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たときに、その時はさほど詳しいことは知り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やはり相手がああいうその独裁国家であるがゆえにですね、簡単には姉が北朝鮮にいることが分かっても帰国ができることは難しい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気持ちがありましたが、ただ生きているか死んでい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苦しさに比べればですね、姉が北朝鮮に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はとても明るい気持ちになったというのはすごく違う表現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本当にその見えなかったものが見えたと、光に照らされた気持ちはあったというのが正直な本音ですね。 그분들이 20년 동안 가족의 힘으로만 자식들을 찾았어요. 네, 그 아무 모임도 결성도 안 됐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소행이지 않고 그냥 단순 가출이다. 네. 남녀가 증발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조직이 없었는데 97년 메구미의 아버지가 대표를 맡아서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죠. 이제 메구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기까지 1,400번을 넘는 강연을 전국 어디든 오라고 하는 데는 날아가셔서 하셨고, 그 길거리에 나가셔서 서명도 받고 뭐 이제 전단지도 뿌리시고, 근데 초기에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뭐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여론이라는 게. 자, 평양에 메구미가 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 무려 실종된 지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북한으로 끌려간 13살의 여중생 메구미.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메구미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대요. 너가 만약에 조선말,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 그때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집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집에 갈 날만 생각하면서 조선말을 배운 거예요. 그 동시에 메구미는 일본에 파견되는 뭐 간첩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본말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메구미가 북한에서 메구미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명숙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그렇게 조선말도 배우고 일본말도 가르쳐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구미는 사실 성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3살로 너무 어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납치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 썰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줄은 몰랐다. 배에서 이제 딱 내리게 했을 때 13살이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치고는 키가 좀 컸대요. 그런 썰도 지금 유력하게 있고요. 또 어떤 권자고는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갔다. 마구잡이. 본인의 모습을
봤다, 노출돼서 잡아갔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어려서 북한 측에서도 공작원도 막상 데려가 보니 조금 당황했다.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메구미 씨 같은 사람들한테 신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침투시키는 거죠. 그 칼기 폭파 그 김현희 씨도 일본 사람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작전을 다 하고 나서 잡혔을 경우에 자기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쏙 빠지고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을 필요한 거죠. 그 나중에는 여러 증언들이 나오면서 김정은, 김여정, 김정철, 그러니까 김씨 로열 패밀리의 가해 선생님. 그러니까 고용희가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우기를 원했다. 네네네. 그래서 선택된 게 메구미였다. 네. 그런 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영화 산업 발전시키겠다고 최은희 신상옥 선생님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작원들이 자기 스펙 늘리려고 무작정 납치했다. 찌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의 거짓에 속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북한 간첩들의 원어민 교사로 살아왔다고 하는 메구미.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잃은 채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1985년 말경에 어떤 남자가 메구미를 찾아와요. 이유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이유였고, 이 남자의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였고 메구미도 이제 20대 초반에 두 남녀가 이제 붙은 거죠.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한테도 충격적인 이제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이 남자 메구미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 남자는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요? 나만? 네. 정말?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야. 메구미와 같은 경우로 납북된 분이었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네. 자, 그런데 그 동병상련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센 동병상련이 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름은 김영남이라는 남자인데 이 김영남이라는 남자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메구미처럼 강제로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에서 억지로 살고 있던 남자였던 거예요.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렸다면 그 이유는 부모님과 내가 살던 고향과 내가 살던 동지와 친구들을 다 멀리하고 억지로 북한 땅에 끌려와서 살아가야만 했던 두 남녀. 나이도 비슷하고 20대 초반이고 일본인과 한국인이지만 여기서 조선말을 쓰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똑같은 처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싹 틔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네. 나도 난데 너도 너다. 이런 생각 들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처지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1986년 평양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북한에서는 한국의 문화, 사회,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근데 70년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단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버스표를 사는지, 어떻게 영화관을 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무작위로 납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김영남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구미가 납치된 거와 거의 비슷한 루트로 납치가 됐습니다. 이제 메구미 씨가 이제 77년도에 납치가 됐잖아요. 1년 후인 1978년 8월 5일에 당시 17살이던 김영남 학생이 친구들 9명과 함께 이제 분산 앞바다에 있는 선유도에 놀러 갔어요. 9명이? 9명이서 한 저녁 8시쯤 딱 해가 질 때 이제 그 김영남 씨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고 해요. 반바지를 입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 아까 산책 나갔던 우리 영남이 왜 안 오냐 찾아봤겠지요. 네. 선유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거든요. 영남아 불러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친구들이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저녁 10시쯤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 영남이가 실종됐다. 경찰들이 와서 찾아봐도 김영남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네,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혹시 살해당한 게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산 전체를 되게 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 기슭도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파보고 백사장도 파보고 근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익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론을 짓고 무당을 불러다가 그 위령제까지 진행. 오죽하면. 그렇죠. 구슬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옷가지들 다 태워 없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하고 옷가지들, 물건들을 다 태워 없앴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가. 2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2년 만에. 그것도 북한에서. 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방송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이제 부모님들은 납치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김영남 씨는 이제 납치된 이후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이건 뭐 엘리트들이나 가는 고급, 여기 뭐 일반적으로 갈 수가 없는 대학입니다. 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가는 대학인데 여기를 졸업한 후에 대남 공작 기관에서 이제 한국으로 파견한 간첩들 문화 교육시켜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일본에서 납치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납치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비극적인 또 국제 결혼입니까? 여기서. 근데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자유롭게 시켜줬을까요? 나는 아예 말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살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메구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한에서 24시간 감시 당했을 거예요. 그치.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이 사실 아까 우리 김진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다가갔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철저하게 메구미를 감시하게 할 24시간 감시하게 할 사람으로 또 다른 나쁜 피해자를 붙인 거죠. 거기다가 같이 가서. 그래서 사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의심하고 이게 사실 북한 사회의 어떤 체제가 유지되는 버팀목이니까 그런 거를 북한이 그냥 체계적으로 정말 계획을 해서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뭐 자유 결혼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납치돼 간 사람들은 거의나 생활용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쓸모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가지고 교육할 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저희도 모릅니다 이거는. 어느 한 곳에 따로 딱 갖다 그냥 그 집에다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북한 주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동네도 격리가 돼 있어요? 당연히 딱 있어요. 진짜? 공작원 자체도 북한 일반 주민들 모릅니다. 몰라요. 공작원 자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도 사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 왜 그러냐면 자기 얼굴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결혼한 한일 커플이죠. 메구미 씨와 김영남 씨는 결혼 1년 만에 사랑의 결실로 예쁜 딸을 낳는데요. 그나마 좀. 그나마 난 좀 뭔가 살 재미라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딸의 이름은 은경이었다고 합니다. 은경. 1987년에 딸을 낳았고요. 그들은 단란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메구미 씨가 가끔 일본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살던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또? 와, 아니 이제 겨우 이제 마음 붙이고 이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여기서 일어납니까? 이 사건을 아까 제가 최초에 소개해드릴 때 이게 단순한 납북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시점을 일본에 남겨진 메구미 아빠 시점으로 옮겨볼게요. 여러분이 메구미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가만 안 했죠. 가만 못 있죠. 했죠. 잠이 오겠습니까? 메구미 아버지가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딸의 구출을 호소합니다. 그 냉담했던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메구미 아버지가 확 뒤돌렸어요. 그 열정으로. 나비 효과라고 있어요. 메구미 아버지의 끊임없는 호소 덕분에 일본 전역이 들썩이게 됩니다. 결국 일본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치적인 특수성은 다르지만 그래도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냉담했거든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총리가 결연한 마음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일과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북일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이때 정말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의외의 성과. 매구미 납북 사실을 인정합니다. 편지 소다하고 막 이랬는데 귀국 하루 전날 일본 당국에 이제 그쪽에서 다급하게 연락을 하나 해줘요. 네. 북한 측으로부터 손상되면 안 되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전세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오. 그러니까 귀국 당일에 네. 수상한 항아리를 안고 전세계에서 이제 일본 대표단이 내립니다. 네. 그 항아리 안에 들어온 게 뭘까요? 바로 그 수상한 가루의 정체가 바로 매구미의 유해였습니다. 매구미의 유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김정일이 이제 고이즈미에게 알려준 매구미의 근황이죠. 근황은 이제 사실 납북됐다는 사실도 밝혀지기 전인 93년도에 이미 매구미가 사망을 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90년대 후반에 알려졌으니까. 네, 93년도에 이미 사망을 했는데 우울증을 앓게 됐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평양에 있는 사십구호 뭐 예방원이라는데 예방원은 뭐 좋게 표현한 말이고 정신병원이에요. 예방원이. 네, 사십구호 병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산책을 나간다고 나갔다가 나무에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도 안 돼. 라는 이제 정보를 고이즈미에게 주고 유고를 보내게 되는 거죠. 참 견디기 어려워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매구미 씨는. 6월과 함께 같이 동봉돼서 매구미 부모에게 온 게 있습니다. 바로 편지 한 통이 전해졌는데 네. 바로 이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자필로 또박또박 눌러 쓴 편지고 매구미 씨의 부모님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로 매구미의 한국인 남편, 아까 네. 소개해드렸던 김영남. 납북된 한국인 김영남 씨가 매구미 부모에게 보낸 자필 편지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도 아니고. 다위가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계시는 요코다 매구미의 부모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코다 매구미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김철준입니다. 여기에서 김철준이라 하면 북한에서 쓰는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은 김영남이 맞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나가던 1993년, 시점이 중요합니다. 1993년 뜻하지 않게 병으로 매구미를 잃게 되는 불행이 닥쳐올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병이었다.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딸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93년에 사망을 했다. 매구미가 납북됐다는 거 세상에 밝혀졌을 때도 이미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93년이면 매구미 씨가 29살이었어요. 매구미의 유고를 이 북한이 보냈는데 사실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납북자의 유고를 너무 순순히 보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서 설명하는 그 매구미의 삶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그 최후가 어땠는지조차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이 같은 종류의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북한이 보내온 유골이 진짜 매구미의 것이 맞는지 DNA 감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네, 북한에서 왜 진짜 순수히 이 유고를 보내줬나. 네. 제 생각에는 매구미가 사망했다는 것을 빨리 기존 사실로
인정을 시키고 싶었던 게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고도의 DNA 감정이 이루어질 것을 북한이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최고의 기술로 이제 이 유골을 DNA 감정을 하는데 그때 이용된 게 이제 부모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메구미의 탯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유골은 요코타 메구미 본인의 것이 아니고 또 이 유골이 신혼 미상의 두 사람의 유골이 섞여 있었어. 네. 그래도 너무한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가짜다. 그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유골의 DNA가 지금 두 사람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차라리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냥 살아있는데 못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기분 낫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짜 유골 뉴스가 터지면서 일본 군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분노가 진짜 과거에 없던 수준으로 최고조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메구미가 진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가족들은 끝까지 살아있다고 지금도 믿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DNA 검사 결과 가짜 유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심정을 그 동생 타쿠야 씨한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何十年も拉致して人質外交を続けて返さず、そして生き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死んだと家族を思わせるためにですね、他人の遺骨、要はその他人の方の尊厳を無視してまでですね、人の遺骨をおもちゃのようにもてあそんで私たちの家族を貶めようとした。こんなひどいことがですね、この21世紀にあっていいわけがないし、それを私たち現代人がですね、許していいわけがありません。そうした彼らが行っている人権侵害というのをですね、強く糾弾していく必要が私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 더 중요한 건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서서 편지에서 남편의 편지에서 1993년에 메구미가 사망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이게 왜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일었냐면 5명의 송환자들 있잖아요. 납북자들. 그 납북자들이 일본 내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94년도에도 메구미를 봤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들이 북한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저도 여기에 한 가지 힘을 실린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일본에 가신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데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로열 패밀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비밀이 일본으로 새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었다 하고 밀어낼 수 있어요. 아까 뭐 가정교사였을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아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메구미 씨를 평양 인근에 있는 어봉산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봉산 화장터는 평양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화장터 옆에 또 공동묘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어봉산 화장터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그때 시간이 안 메구미 씨의 맞네. 사망 연도랑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이 되는 곳은 북한일 것 같아요. 북한 발표에 사람들이 지금 아예 그렇죠. 믿지를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 기자들을 평양으로 부릅니다. 자, 기자단 뭐냐? 뭘 궁금하겠죠? 자, 이 기자단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 씨였습니다. 이분도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자, 이게 바로 김영남 씨가 일본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참 기막힌 건 결혼할 때 본인이 맸던 넥타이랑 똑같은 넥타이를 이 남편이 그날 메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메구미 사망 날짜를 왜 93년으로 했느냐 라는 의문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컸잖아요. 94년에 멀쩡히 살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남편 김영남이 얼마나 군색한 변명하냐면
매구미 사망 날짜를 93년에서 94년으로 정정한다. 어머, 94년으로 정정한다. 어머. 93년으로 처음에 발표한 이유는 내가 시간이 없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한 날짜를 내가 착각했다. 뭐 생일을 착각한 것도 아니고 죽은 날짜를 어떻게. 북한 당국이 내놓은 최대치의 그럴듯한 해명과 반박이 고작 이거예요. 신분을 밝히는 94년도에 사망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착각했다. 어머. 그래서 93년도로 정성껏 편지를 자필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보다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반박과 변명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없는 거죠. 일본 가족회 피해자 모임 관련된 놈들은 100%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어떤 정치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발언을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본 이제 그렇죠. 정서적인 이제 공감대가 된 거예요. 메구미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메구미가 지금 살아 있어도 60이 가까운 나이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도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점 하나를 들더라도 살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 메구미는 그러니까 상징이 됐군요. 그렇죠. 또 이제 5명 귀환한 분들이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네. 메구미랑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한에서 같이 살았다. 네. 어떤 집에서 살았고 내 자식과 메구미 자식이 같이 놀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구미의 생전 사진들도 북한이 많이 공개를 했어요. 북한에서의 모습. 성장한 이후에 북한에서 찍은. 어디야? 맞아요. 자라난 이제 20대 때. 근데 너무 자세도 이런 것들이 너무 똑바로 보시는데 아프신 분 같지 않은데. 와,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당국에서 되게 관리를 많이 한 사람으로 보여요. 중앙당 안에서 사는 맞아, 사람들의 맞아. 분위기, 북한에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때깔 이런 게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 생활 수준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발도 저런 구두 많이 못 신었어요. 저런 가죽 구두. 네. 이 사진만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사진 속의 사람이 불행해 보이진 않아서 저는 그거는 좀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형사사의 DNA. 그 일본 측은 어떻게 뭘 가지고 있을 게 있었나요? 일본 정부가 저한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자료도 좀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딱 줄 때 예수가 있다고 그래요. 해경. 딸게 있다고. 어머, 어떻게 있지? 이게 보면은 여기 제가 사진 보면 여기 날짜가 있어요. 2002년 5월 30일 인민대학당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악수도 하고 요때 DNA 채취. 악수를 야. 네, 채취. 악수를 하면서. 네. 그럼 우리 쪽 부모님들의 DNA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때 학생 5명 중에 3분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서 설득을 해서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최 대표 내 아들 보지? 보게 해줄 거지? 이렇게 이미 하면서 어머님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반신반의 죽은지도 알고 다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3분 다 뺐거든요. 네. 이 3분의 심정은 기대. 매구미 뭐 잡혀가서 어떻게 됐든 매구미가 내 며느리면 좋겠다.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뭐 이런 막 기대 맨날 전화 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예, 98% 나왔어요. 네. 98%. 98%. 상당히 높은. 그러면 이건 가족이네. 이 발표가 나온 게 2006년 4월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영남 학생의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메구미의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사도 모르는 내 딸, 생사도 몰랐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의 살아있는 정보를 확인한 거잖아요. DNA 그렇죠. 쪽에서. 아기까지 있고. 아기까지 있다는 거. 김영남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까지 시켰다고 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는데 북한에 결혼까지 하고 딸까지 낳고 살아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생면부지의 이 두 부모들이
이 발표 직후 사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순간에 사돈이 되고. 그러네. 그래서 최 대표님이 또 주도를 했어요. 서울 잠실에서 양가가 한일 사돈 간의 극적인 만남이 성사됩니다. 어떡해. 자, 영상으로 보시죠. 같은 마음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네, 20년이 넘도록 서로 사돈인 줄도 모르고 지내던 양가의 첫 만남이 이뤄진 셈인데요. 참 기구한 운명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기분이 어떠실까? 마음이 그냥 떨리고 그래요. 글쎄요, 만나면 하소한데 어떤 말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메구미 씨의 아버지인 요코다 시게루 씨가 남동생 데스야 씨와 함께 회견장으로 들어서면서 나쁘게 아픔을 배경으로 기구한 사돈지간의 연을 맺은 한일 양국의 두 가족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야 사돈이 만났네. 얼굴이 이렇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따님을 닮아서 아마 그렇게 예쁘고 순한 얼굴이 나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선은 요 만남이 있기 전에 평양중앙통신이 발표했어요. 뭐라고요? 김철준이가 김영남이다. 어머. 그다음에 김혜경이가 김은경이다. 어머님 최계울과 2006년 6월 달에 금강산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오. 이거를 이거를 딱 발표를 하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처음으로 북한이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DNA 딱 나오고 나서 제일 미안한 것이 두 어머니. 네. 속된 말로 나머지 아까 그 세 분 핏된 중에. 그 가족들이 미안해서 내가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히려 그 할머니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축하한다. 하나라도 찾았으니 참 다행이다. 다른 어머님들도 희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영남이가 살아있으니 내 아들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사실 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영혼 결혼식까지 시켰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한 번만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북한이 이제 금강산에서의 상봉을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 진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웬일로 약속을 다 지켰다고요? 자, 김영남 씨가 금강산에서 남쪽의 노모를 만났습니다. 기구하게 생리별한 지 28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북한하고 닮았어, 북한이. 어디 보자. 넌 막내 맞아, 너 막내. 28년의 세월, 그것도 남과 북으로. 그래도 피부치는 금방 알아봅니다. 해수욕단 막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팔순의 어머니. 야, 이 메구미 사건이 이렇게 왔다고? 살 고등학생에서 머리 벗겨진 중년이 된 아들.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완전 북한 말로 다 바뀌었네요, 억양이.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떡해. 왜 아버지랑 왜 안 들었어? 아버지랑 안 들어갔어? 왔네. 신경이네. 나타났구나. 어떡하면 좋아. 받았어요. 아이고, 사진 많이 봤어. 우리 아들 잘 맡기고 간 게 나보다도 진짜 더 잘한 게. 헤어져. 헤어져야.